네, 안녕하세요. 서침입니다. 네. 여기 이 사진 보이시죠? 몇 년 전 부동산 화랑기 때나 볼 수 있었던 모델하우스에 줄 서는 모습이 다시 연출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요즘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이렇게 줄을 섰을까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트메러에서 네, 브레인시티입니다. 예, 브레인시티라면 평택이죠. 예, 평택에 있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줄을 섰어요. 이게 바로 어, 며칠 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브랜시티 대강 로제비앙에 갑자기 왜 분양에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줄을 서게 됐을까요? 예. 우선 평택의 브랜시티는 이제 고덕 신도시. 네, 평택의 그 브랜시티는 어, 이 고덕 신도시, 예, 이 북동쪽에 있는 위치하는 산업 단지입니다. 네, 산업단지를 위한 공공 택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요. 네,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평택 브랜시티 대강 로제비앙 모하엘과 평택 브랜시티 주공 S클래스가 최근에 이제 분양이 됐고요. 이번에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이 여기에 이제 분양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이 먼저 그 분양했던 두 개 단지의 이제 분양 성적을 보면 대량의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뭐 청약성 성적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특히 지난 12월 달에 분양했던 중흥 S 클래스 같은 경우에 총 1879개 모집에서 단 340명만 이렇게 청약을 함으로써 이 대량의 미다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로 이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면면받던 곳인데 갑자기 이렇게 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건 여러분도 이미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예, GTX 연장 및 신설 노선 발표입니다. 네,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겠다면서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A와 C 노선, 이 노선에서 두 개의 노선에서 평택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A 노선에서는 동탄에서 동탄을 연장해서 평택까지, C 노선에서는 수원을 연장해서 평택을 거쳐 천안 아산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택이 GTX 중 가장 알짜 노선에서 두 개나 받게 된 것이죠. 평택이 GTX의 수혜 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아까 보신 사진과 같이 저렇게 갑자기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브레인시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죠.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율동 일원에 들어오는 일반 산업단지로 약 140명 문방평의 규모로 조성됩니다. 삼성 반도체가 들어서는 고도 국제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118만 평이에요. 물론 이제 고덕 신도시에 이게 택지주가 합치면 여기 훨씬 더 크긴 하겠지만 규모원에서 보면 브랜시티가 146만 평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규모라고 속합니다. 특히 이제 평택은 상당히 이제 산업단지 일자리가 되게 많은 이제 도시인데요. 이 고덕 국제화 도시 첨단 산업단지, 뭐 송탄 일반 산업단지, 평택 종합 물류단지, 칠기 일반 산업단지, 또 평택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또 이쪽에 가면 또 LG 디지털이 들어와 있는 진위 쪽, 예, 진위 쪽 일반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여기 오산에 바로 가까이 하지만 평택 지역에 속하는 LG 디지털파크가 들어있는 진 일반 산업단지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평택에 아주 많은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고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브레인시티가 많은 산업단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뭐 그렇긴 해도 아무래도 평택에서는 이 산업단지에는 뭐 사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이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있는 이 고도 국제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가장 핵심 단지인 건 사실인 거죠. 브레인시티 토지 이용 계획들을 보시면 브레인시티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라색이 산업단지인 거죠.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이고, 그래서 산업단지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좀 이렇게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위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와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이제 공공택지지구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두 개의 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 하고 평택 브레인시티 중 S클래스가 먼저 분양을 했고요. 2월 6일 날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이 여기 자리에 들어오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이 이제 분양 일정을 좀 기가 막히게 이번에 이제 잡게 됐는데요. 바로 직전에 이제 GTX 호재가 터졌으니까 말이죠. 여기 먼저 두 달 전에 분양했던 중 S클래스 같은 경우에 두 달만 늦게 분양했더라면 저런 처참한 분양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살짝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번 GTX 호재가 브레인시티 이게 전체 모두의 호재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이 있지만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분양한 단지들도 걱정을 한시름 놓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같은 경우에 이 브랜시티 내에서 택지에서 이게 딱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름도 그랜드 센텀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센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랜시티 내에서는 나름대로 입지는 괜찮아 보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여기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바로 그 그랜드 센텀 앞에 바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품화 또 중품화 이런 아파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좀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택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가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 또는 이게 노부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신혼부부 들어왔다가 이제 애가 좀 크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할 나이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있는 쪽으로 좀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학교까지 애들 다 이제 학업을 다 마친 경우에는 그런 부부들이 이제 학교 상관없는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이제 들어오는 그렇게 지금 바뀌면서 입학 전에 이제 입학 전 어린애들이 있는 신혼부부나 학업을 마친 노부부들이 위주로 아파트가 형성되는 이렇게 지금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학교 학군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의 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상당한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브레인시티 자체의 이제 장점으로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들어오고 아주대 병원 의료 복합타운도 이렇게 들어와서 향후에 이제 도시 형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수요를 끌어내 있어서는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GTX가 이번에 이제 평택에 들어온 것으로 발표는 됐지만 사실 어디에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이 지제역 주변이 들어오는 것이 않을까 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제역은 이제 이미 SRT가 이제 다니고 있고 또 수원발 KTX가 들어오게 되면서 GTX 같은 광역 도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역은 아마 지제역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GTX가 이제 지제역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사실 브레인시티에서 지제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어요. 브레인시티에서 지제역까지 직선 거리로 거의 한 3.7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만 따졌을 때도 3.7km인 거고 실제적으로 GTX가 여기 들어온다 할 때 여기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어쨌든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상당히 좀 가야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GTX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바로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택이 GTX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연장 노선인 만큼 사실 언제 개통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이 기존 노선과 동일하게 28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는 하긴 했지만 사실 목표는 목표일 뿐이고요. 언제나 이렇게 공사는 이렇게 항상 지연돼
수 있으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뭐 2030년 뭐 이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고, 그래서 GTX의 평등이 연장된 것이 이 브레인시트의 아주 그냥 큰 호재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은 좀 이르다고 봐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20년, 30년 후라 그러면 거의 한 뭐 7, 8년 뒤, 멀면 또 10년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될지 더 모르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주는 게 이런 GTX 교통 이것만 가지고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GTX 하나만 놓고 호재를 보고 당장 이게 뭔가 영향이 있을 거다, 또 어떤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뭐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에 이번에 분양하는 분양가를 조금 보시죠. 네. 5구형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수 이상으로 보면 39,700, 또 84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3,700, 네. 이 정도 가격으로 이제 분양이 나왔고요. 사실 발코니 확장까지 합치면 발코니 확장이 뭐 A 타입은 한 600만 원대, 뭐 B나 C 타입은 한 1,200만 원대로 가격 1,200, 1,400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84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억 5천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양했던 모아이 알가하고 중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한 5억 천 정도로 돼서 이 그랜드 센텀보다는 한 2천 정도 낮은 저렴해요. 예. 뭐 이렇게 보면 어차피 같은 분양권, 이제 대강 그랜드 센텀이 분양하게 되면 같이 분양권 상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뭐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은 이제 이 브랜시티가 공공택지 주고 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양된 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재당성 제한 기간은 이제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수도권 비투기관리지구, 비청약과열지구,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도 자격이 부여돼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청약 자격은 이제 평택시만 거주자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의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전국 청약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약이 되기 때문에 이번 GTX 호재로 인해서 상당한 경쟁률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여기가 공공택지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3년을 적용받아요. 요건 좀 마이너스 이제 효과인데요. 보통 이런 호재를 보고 이제 분양 당첨돼서 바로 이렇게 분양권 매도를 해서 이제 투자 수익을 보려는 그런 수요가 이제 있을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분양권 매도를 못 하니까 그런 수요들은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특 호재에 조금은 이제 호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GTX 발표 때문에 그랜드 센텀이 상당히 좀 호재의 영향을 받아서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미분양이 난다면 이 사람들이 아직은 부동산 시장을 좋게 보고 있지 않고 그 브레인시티의 입지적인 그 조건을 냉정하게 좀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분양이 나오는 이 브레인시티 쪽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 GTX 호재를 본다면 뭐 사실 평택의 핵심 지역인 이 고덕 신도시하고요, 이 지제역 주변을 사실은 잡는 게 사실 그 정석이라고 봅니다. 사실 평택도 현재 부동산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2021년 10월 고점 대비 약 한 25% 정도 이렇게 지금 하락한 상태에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호재로 이 가격이 뛰기 전에 사실은 평택의 핵심 지역인 고덕 신도시나 지제역 쪽으로 아파트를 잡는 게 사실은 더 좋다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이번 GTX 발표로 인해서 좀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브레인시티 쪽 분양 나온 단지를 위주로 해서 브레인시티 쪽하고 그런 호재에 따라서 평택에 어디가 더 호재가 영향을 더 줄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